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김민섭입니다. 이번 강의는 강의라고 할 게 아니고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를 마무리했으며 문제를 꼭 한번 풀어봐야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출문제는 2019년도부터 2021년도에 나왔던 문제들 중 틀리기 쉬운 문제를 좀 추려봤고요. 그 외에도 제가 만든 문제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총 문제는 주관식, 객관식을 포함해서 51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환율이 높은 랜딩페이지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전환으로 연결되는 프로세스는 쉽고 빠르게 연결되어야 한다. 2번, 키워드별 맞춤 컨텐츠가 풍부하게 있어야 한다. 3번, 통일성 있는 UI와 디자인으로 방문자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4번, 전문적인 업계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전환율 높은 랜딩페이지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적절하지 않아요. 굳이 전문적인 업계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못 알아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는 그렇게 체크리스트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런 식으로 출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다음 중 카카오 키워드 등록 가이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목과 설명 문구 합쳐서 6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2번, 대체 키워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3번,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와 연결된 키워드를 추천받을 수 있다. 4번, 희망 순위를 선택하면 현 시점의 입찰 및 노출 상황을 반영하여 개별 키워드의 입찰가가 자동으로 조절된다. 여기 정답은 2번입니다. 대체 키워드는 반드시 입력하지 않아도 TND, 그러니까 제목과 설명 문구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네이버의 사이트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클릭당 가금되는 CPC 광고 상품이다. 2번, 실시간 입찰을 통해 클릭당 광고비와 노출 순위가 결정된다. 3번, 검색 결과 최상단 영역에만 노출된다. 4번, 클릭률을 높이는 것이 광고의 품질지수 관리에 유리하다.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검색 광고의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검색 결과 최상단 영역에만 노출되는 건 아닙니다. 최상단에 노출도 되지만, 파워링크가 상단에 노출도 되지만 그 하단에 비즈 사이트 영역이라고 해서 좀 아래 내려가서 노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 좀 틀리기 쉽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음 중 검색 광고의 무료 클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료 클릭은 악의적인 광고비 소진, 인위적인 클릭 등의 검색 광고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은 무의미한 클릭을 말한다. 2번, 네이버는 클린센터를 운영하여 광고주를 보호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IP가 있을 경우 현재 최대 600개까지 등록하여 광고 노출 제한을 할 수 있다. 3번, 무료 클릭 IP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의 도구 광고 노출 제한 관리에서 할 수 있다. 4번, 유동 IP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IP 주소의 마지막 네 번째 자리에 샵 또는 와일드카드를 입력하여 차단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유동 IP 차단을 하기 위해서 IP 주소의 마지막 네 번째 자리에 샵이 아니고 별표를 입력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샵이 아니고 별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다음 중 디지털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점차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2번, 광고의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3번, 정밀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실제 고객 개개인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다. 4번, 인터넷 이용률은 점차 전 연령층으로 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사실상 상세한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세한 타겟팅이 가능은 하지만 실제 고객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정답은 3번. 6번 문제, 다음 중 네이버 광고 계정 구조 중 마지막 단계인 키워드, 소재,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재 등록은 크게 제목, 설명, URL 세 가지를 등록한다. 2번 연결 URL은 검색 키워드에 상관없이 표시 URL로 연결한다. 3번 타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제목, 문구에 볼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4번 법 검토가 필요한 의료, 보험 등의 업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연결 URL은 검색 키워드에 상관없이 표시 URL로 연결한다? 아닙니다. 저희 상세한 랜딩 URL을 키워드별로도 걸 수 있고 소재별로도 걸 수 있습니다. 표시 URL은 단순하게 우리 브랜드가 그 광고 소재를 등록을 했으면 옆에 표시되는 URL을 뜻하는 거고, 이대로 연결도 할 수 있지만 키워드별, 소재별로도 랜딩 URL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개 다 걸려 있으면 어떤 대로 랜딩이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에는 키워드에 걸린 랜딩 URL로 랜딩이 떨어진다. 클릭 시 해당 키워드를 검색해서 우리 브랜드의 광고를 클릭 시 키워드에 걸린 URL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다음 중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성공의 핵심 요인이 아닌 것은? 이건 제가 정말 강의 때 강조드렸던 거죠. 1번 지속적인 수익 창출, 2번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3번 기회 선점, 4번 고객 관점.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다음 중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다. 2번 TV 광고에 비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것이 쉽지만 비용이 비싸다. 3번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핵심은 소비자 욕구이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4번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전환 비용 등과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 성과 분석이 용이하다.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TV 광고에 비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것이 쉽지만 비용이 비싸다. 비용도 비싸지 않아요. 근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TV 광고도 마찬가지죠. 근데 TV 광고가 더 비싼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온라인 구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온라인 구전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구전의 확산 경로와 의견 선도자를 파악할 수 있다. 2번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 3번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소비자가 작성하는 사용 후기는 온라인 구전으로 보기 어렵다. 4번 SNS, 블로그,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확산되며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의견을 분류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소비자가 작성하는 리뷰도 온라인 구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검색 광고의 품질 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네이버 검색 광고는 최초로 광고를 등록한 경우 키워드에 4단계의 품질 지수를 부여한다. 2번 카카오의 품질 지수는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3번 구글의 품질 평가 점수는 1점부터 10점으로 산정된다. 4번 카카오 검색 광고는 최초로 광고를 등록한 경우에 키워드에 1단계 품질 지수를 부여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카카오 검색 광고는 최초로 광고를 등록한 경우에 1단계의 품질 지수를 부여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키워드마다 품질 지수가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광고 그룹마다 품질 지수가 산출되어 있어서 키워드 개별의 품질 지수는 나타나지 않아서 여기 정답은 4번입니다. 틀리기 쉬운 문제죠. 11번 광고 효과 분석에 따른 사후 관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CTR과 CBR이 높은 키워드는 연관 키워드를 확장한다. 2번 CTR과 CBR이 모두 낮은 경우 광고 소재와 랜딩 페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 3번 CTR은 낮고 CBR은 높은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순위를 하향 조정한다. 4번 CTR은 높지만 CBR이 낮은 경우 랜딩 페이지를 점검한다. 이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CTR은 클릭률이에요. CBR은 전환율이고
둘 다 높은 키워드는 굉장히 좋은 거죠. 클릭률도 높고 클릭을 많이 해서 소비자가 들어왔을 때 전환도 잘 일어나요. 잘 팔린다는 거죠. 문의가 잘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키워드를 파생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1번 맞는 거죠. 2번 CTR과 CBR이 모두 낮은 경우에는 광고 소재와 랜딩 페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 둘 다 낮을 경우에는 최악의 컨디션이죠. 둘 다 소재와 랜딩 페이지 그리고 키워드와 연관성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3번 CTR은 낮고 CBR은 높은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순위를 하향 조정한다. CTR은 클릭률은 낮아요. 근데 클릭률이 낮은데 들어왔을 때 전환은 잘 돼. 이럴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순위를 하향 조정한다? 아니죠. 광고의 소재를 바꾸거나 순위 입찰을 좀 더 상위에 노출시켜서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유입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CTR은 높지만 CBR이 낮은 경우 랜딩 페이지를 점검한다. 정답이에요. 왜냐면 클릭률은 높아요. 많이 들어왔어. 근데 전환율이 낮아요. 그러면 랜딩 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12번 다음 중 마케팅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CPC는 Cost per Click의 약자이다. CTR은 Click Through Rate의 약자이다. CPA는 Cost per Advertising의 약자이다. ROAS는 Return on Advertising Spend의 약자이다. 이거는 3번입니다. CPA는 Cost per Action. 그러니까 한번 뭐 구매를 했거나 그런 액션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틀린 겁니다. 13번 다음 중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적 목표에 맞게 입찰가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자동 입찰 기능이 있다. 2번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 연관 키워드를 추천받을 수 있다. 3번 키워드 복사 시 입찰가, 최종 도착 URL을 포함하여 복사할 수 있다. 4번 키워드와 소재의 최종 도착 URL을 설정할 수 있으며 둘 다 설정했을 경우에 소재에 입력한 URL이 우선 적용된다.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틀린 것. 14번 다음 중 모바일 광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여 높은 광고 메시지 도달을 보인다. 2번 모바일 기기의 특성상 위치 기반 지역 광고나 개인 맞춤형 광고로 진화하고 있다. 3번 즉각적 반응성으로 빠른 구매 연결이 가능하다. 4번 ROI를 향상시키기 위한 광고 노출 극대화가 필수적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정확한 타겟팅이 돼야 되죠. 그냥 단순히 노출만 많이 된다고 로아스나 ROI가 향상되지는 않아요. 15번 다음 중 검색 광고의 주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KPI, 핵심 성과 지표, 수치로 표현 가능한 광고의 목표를 말한다. 2번 시즈널 키워드, 업종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검색수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다. 3번 세부 키워드, 대표 키워드의 하위 개념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명이나 제품명, 지역명, 수식어를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4번 K&D,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제목과 설명에 해당한다. 여기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번 네이버 광고 시스템은 광고 시스템과 구광고 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있다. 2번 캠페인의 하루 예산은 한 번 클릭당 지불 가능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다. 3번 예산 균등 분배에 체크하면 광고는 늘 노출된다. 4번 캠페인 고급 옵션에서는 광고 노출 기간 및 요일, 시간대 설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검색 광고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네이버 사이트 검색 광고는 이용자가 많이 찾지 않는 일부 키워드의 경우 비즈 사이트가 제한될 수 있다. 2번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는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에 한 개의 광고가 단독 노출된다. 3번 네이버 클릭 초이스 상품 광고는 노출을 원하지 않는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 설정을 통해 제외할 수 있다. 4번 구글 검색 광고는 최대 3개의 광고만 검색 결과 상단에 게재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광고로 등록하는 모든 사이트에 테스트 계정을 입력하여 내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번, 쇼핑 검색 광고 쇼핑몰 상품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쇼핑에 입점된 쇼핑몰이 있어야 한다. 3번, 지역 소상공인 그러니까 플레이스 광고는 블로그, 포스트, 카페만 가능하다. 4번, 웹사이트 채널을 등록한 경우 별도의 쇼핑몰 채널을 추가하지 않아도 쇼핑 검색 광고가 가능하다. 가장 알맞은 것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 쇼핑몰 상품명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쇼핑에 입점된 쇼핑몰이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2번. 19번, 다음 중 카카오와 구글의 광고 노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카카오는 노출 요일과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2번, 카카오는 노출 영역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세부 매체를 제외하는 기능은 없다. 3번, 구글은 그룹에서 네트워크와 위치, 언어, 예산, 시작일 및 종료일 설정을 통해 노출 전략을 설정할 수 있다. 4번, 구글은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를 타겟팅할 수 있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20번, 일반적인 리포트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닌 것은 1번, 노출수, 2번, 클릭수, 3번, 클릭 비용, 4번, 클릭률. 이 문제는 그냥 패스할게요. 이거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번, 키워드 차원의 효과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전체 광고비와 웹사이트 매출액을 통해 세부적인 개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번, 전체 성과만으로 고객이 구매하는 데 기여한 키워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3번, 키워드 개별의 성과에 따른 개선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번, 고성과 키워드 및 저성과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키워드 차원의 효과 분석을 해야지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22번,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대량 관리 기능을 통해 키워드와 소재 등을 편리하게 대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2번, 키워드와 소재를 복사할 수 있다. 3번, 캠페인과 광고 그룹을 복사할 수 있다. 4번, 광고 그룹에서 입찰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광고 그룹에서 기본 입찰가를 변경할 수 있고 캠페인과 광고 그룹을 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그룹은 복사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지만 캠페인은 아니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광고 기획 단계에 경쟁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통해 경쟁사 브랜드 검색수와 사용자 통계를 참고해 분석한다. 2번, 경쟁사에서 집행하고 있는 광고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자사 광고 전략에 즉각 반영할 수 있다. 3번, 경쟁사의 설명 문안, 소재, 랜딩 페이지를 모니터링해 자사의 차별화 전략을 계획할 수 있다. 4번, 경쟁사의 브랜드 검색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이벤트나 주력 상품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 다음 중 네이버, 카카오 매체 리포트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틀린 것은 1번, ROI, 2번, 노출수, 3번, CTR, 4번, 클릭 비용. 정답은 1번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25번, 다음 중 광고 게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문신, 반영구 시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사이트. 2번,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3번, 이미테이션 제품 판매가 확인되는 사이트. 4번, 웹사이트 등록제에 따른 미등록 P2P 사이트. 정답은 1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입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네이버 사이트 검색 광고는 광고 클릭당 광고비는 입찰가와 동일하게 과금된다. 2번, 카카오는 자동 입찰 기능이 없다. 3번, 구글은 입찰 시점의 경쟁 현황에 따라 매번 다른 결과가 제공될 수 있다. 4번, 네이버 자동 입찰은 희망순위와 한도액을 설정하여 진행된다. 여기 정답은 3번입니다. 알맞은 것. 4번의 경우에는 네이버 자동 입찰이 아니고 카카오 자동 입찰은 희망순위와 한도액을
네, 설정하여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는 자동 입찰 기능이 있고, 네이버 사이트 검색 광고 클릭당 광고비는 입찰가와 동일하게 과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광고를 등록을 해서 뭐 1순위에 노출되는데 뭐 입찰가를 1,000원에 설정을 했어요. 근데 2위 입찰가가 900원이면 2위 입찰가 플러스 10원 해서 910원이 과금된다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광고 그룹 상태에 대한 설명 및 조치가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비즈 채널 노출 제한의 경우 사이트를 삭제하고 재등록하여 검토받는다. 2번. 캠페인 예산 도달의 경우 광고 그룹 하루 예산을 변경하거나 제한 없음으로 변경한다. 3번. 캠페인 기간 외인 경우 광고 그룹 요일 및 시간대를 재설정한다. 4번. 노출 가능은 광고 노출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쉽죠? 4번입니다. 28번. 제품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제안하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고르시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너무 쉬운 문제고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여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프로슈머. 네, 29번 문제. 구글 검색 광고에서 제공하는 자동 입찰 기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타겟 CPA, 2번 타겟 로아스, 3번 전환수 최대화, 4번 입찰 최대화. 정답은 4번입니다. 입찰 최대화. 30번 문제.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통해 매출을 추적할 수 없는 광고 상품을 고르시오. 1번 파워링크, 2번 쇼핑 검색, 3번 브랜드 검색, 4번 파워 컨텐츠. 정답은 4번입니다. 파워 컨텐츠는 우리 브랜드의 블로그나 아니면 포스트 등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의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웹사이트에 전환 추적 스크립트를 삽입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이다. 2번 보고서, 다차원 보고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3번 간접 전환수는 광고 클릭 이후 30분부터 전환 추적 기간 내에 발생한 전환수로서 전환 추적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4번 매체사에서 제공하는 로그 분석을 사용하면 별도의 엑셀 작업 없이 간편하게 기본 데이터, 전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 용이하다.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30일이 아닙니다. 32번. 구글 검색 광고 상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최대 3개에서 5개의 광고만 검색 결과 상단에 게재될 수 있다. 2번. 광고 순위는 입찰가, 입찰 시 광고 품질, 광고 순위 기준, 사용자 검색의 문맥, 광고 확장 및 다른 광고 형식의 예상 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된다. 3번. 구글을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영역은 검색 매체, 구글, 컨텐츠 매체, 유튜브, SNS 매체, 페이스북으로 나뉜다. 4번. 모바일 검색 결과에는 최대 3개까지 광고가 게재된다.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 다음 중 랜딩 페이지의 변경 고려 대상으로 틀린 것은 1번 CPA가 낮으면 랜딩 페이지를 변경한다. 2번 이벤트를 진행하면 랜딩 페이지를 변경한다. 3번 반송률이 높으면 랜딩 페이지를 변경한다. 4번 체류 시간이 낮으면 랜딩 페이지를 변경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CPA가 낮으면 낮을수록 되게 좋은 거예요. 더 낮은 비용으로 전환이 일어났다, 더 낮은 비용으로 액션을 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CPA가 낮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변경할 필요는 없죠. 정답 1번입니다. 34번. 다음 중 광고의 클릭률이 낮고 전환율이 0%인 키워드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키워드를 끄는 것을 고려하거나 입찰가를 낮춰 노출수와 방문수를 줄인다. 2번 키워드의 랜딩 페이지가 적합한지 점검한다. 3번 키워드의 광고 소재와 확장 소재가 적합한지 점검한다. 4번 입찰가를 높여
광고 노출 순위를 상향 조정 후 방문 수를 늘린다. 정답은 4번입니다. 클릭률은 낮고 전환율도 0%예요. 근데 입찰가를 굳이 올려가지고 노출 순위를 상향해서 방문 수를 늘릴 필요는 없죠. 광고 소재와 랜딩 페이지, 키워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35번. 다음 중 검색 광고의 단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초기 브랜딩 광고로 적합하지 않다. 2번. 대형 포털에서의 검색 광고 입찰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3번. 관리 리소스가 많이 투여된다. 4번. 무역 클릭으로 의심되는 IP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없다. 4번입니다. 36번. 다음 중 구전 마케팅 유형 또는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바이럴 마케팅, 2번. 버즈 마케팅, 3번. 컨텐츠 마케팅, 4번. 커뮤니티 마케팅.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 다음 중 구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구글 검색 광고는 구글 애즈를 통해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하다. 2번.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 예를 들어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에 부합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생성한다. 3번. 캠페인에서 네트워크와 기기, 위치, 언어를 설정하고 광고 그룹에서 입찰, 예산, 광고 확장을 설정한다. 4번. 보고서는 이메일로 보내도록 예약이 가능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부터는 주관식이에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광고 시스템 캠페인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유형명은 무엇인가? 캠페인은 마케팅 활동에 대한 목적을 기준으로 묶어서 광고 관리를 하는 광고 전략 단위이다. 그래서 파워링크, 쇼핑 검색, 땡땡,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 총 5가지 유형이 있으며 캠페인 등록 후 유형 명령은 불가하다. 제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은 되게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 광고 시스템 캠페인 유형 5가지가 있다 그랬죠. 파워링크, 쇼핑 검색,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 그리고 파워 컨텐츠. 정답은 파워 컨텐츠입니다. 39번. 다음 중 네이버 캠페인 단위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노출 기간 변경할 수 있죠. 하루 예산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 균등 배분 할 수 있어요. 노출 요일과 시간은 그룹에서 변경할 수 있는 거고, 노출 기간이랑 하루 예산 균등 배분은 캠페인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네, 노출 기간, 하루 예산 균등 배분. 그룹에서도 예산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4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디지털 광고의 한 유형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최근 기업들이 소셜미디어 또는 유튜브에서 다른 소비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땡땡을 적극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땡땡은 수많은 팔로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가 소비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정답은 의견 선도자 또는 인플루언서라고도 하죠. 4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네이버 검색 광고는 핵심적으로 관리를 하는 광고 그룹이나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이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 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에 속해 있지만 하나의 묶음으로 추가하면 한눈에 성과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즐겨찾기입니다. 4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디지털 광고의 한 형태, 유형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광고는 게재되는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과 내용면에서 잘 조화되고 디자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동화되며 플랫폼의 성격과 조화를 이루는 유료 광고이다. 소비자의 광고 회피 현상을 피하고 사용자 도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광고 유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과 브랜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콘텐츠 마케팅의 한 기법으로 사용된다. 페이스북 뉴스피드 광고, 트위터 프로모티드 트윗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밴드도 있죠. 정답은 네이티브 광고입니다. 소비자의 광고 회피 현상을 피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광고를 하는 광고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3번. 광고 성과 지표 중 다음
1번과 2번 안에 각각 들어가야 할 용어는 무엇인가? 땡땡은 높지만 땡땡이 낮을 때, 광고의 노출 순위나 소재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실제 사이트에 방문하여 전환 행동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즉 랜딩 페이지에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였거나 전환 단계에서 이탈 요소가 있다는 의미이며 랜딩 페이지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 광고의 노출 순위와 소재는 충분히 매력이 있어서 소비자들을 많이 우리 웹사이트로 유입을 시켰어요. 그럼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클릭률은 높아요. CTR은 높지만 전환 단계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네, CBR 전환율이 낮을 때. 정답 1번은 클릭률, 2번은 전환율입니다. 44번. 다음은 네이버 검색 광고 입찰에 대한 설명이다. 1번, 2번, 3번에 들어갈 금액을 각각 작성하시오. 네이버 검색 광고예요. 입찰가는 최소 땡땡원부터, 쇼핑 검색 광고는 땡땡원, 최대 땡땡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1번은 70원, 쇼핑 검색 광고는 최소 입찰 금액이 50원, 그리고 둘 다 최대 입찰 금액은 10만원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4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네이버 검색 광고 광고주 센터에 가입한 회원이 지정하는 다른 회원에게 회원 계정의 접근 및 관리 권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 설정입니다. 46번. 다음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전화번호,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계산, 추가 제목, 홍보 문구, 서브링크, 가격 링크, 땡땡, 이미지형 서브링크, 플레이스 정보, 홍보 영상, 블로그 리뷰 유형이 있다. 광고 성과 향상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했을 때는 광고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성인, 병의원 업종의 광고는 땡땡이 노출되지 않는다. 광고 그룹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답 없는 거. 우선 확장 소재에 대한 내용이죠. 네, 확장 소재에 전화번호,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계산, 추가 제목, 홍보 문구, 서브링크, 가격 링크, 이미지형 서브링크, 플레이스 정보, 홍보 영상, 블로그 리뷰 하나가 빠졌죠. 네, 파워링크 이미지입니다. 47번. 각 매체별 광고 그룹당 등록 가능한 최대 소재 개수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이거는 이 문제는 진짜 단골 문제예요. 그냥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 광고는 광고 그룹당 최대 몇 개, 카카오 검색 광고는 광고 그룹당 최대 몇 개, 구글 검색 광고는 광고 그룹당 텍스트 광고 몇 개. 정답은 네이버 검색 광고, 광고 그룹당 5개 등록 가능하죠. 카카오 검색 광고는 광고 그룹당 최대 20개, 구글 검색 광고는 광고 그룹당 텍스트 광고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4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매체사들의 다양한 광고 인벤토리를 네트워크로 취합하여 광고를 송출하는 솔루션이며 다양한 광고 인벤토리를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애드 네트워크입니다. 49번. 기업의 입장에서 SNS, 블로그, 모바일 등을 통해 다량의 브랜드 정보가 고객사에 구전이 되어 생긴 미디어를 일컫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브랜드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SNS나 블로그, 모바일 등을 통해 우리 정보를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미디어를 일컫는 용어가 있어요. 정답은 언드미디어입니다. 언드미디어, 온드미디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50번. 다음은 검색 광고에서 사용자의 행동 단계와 효과 분석의 관계를 요약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일반적인 소비자 행동, 인지, 방문, 구매, 검색 광고 소비자 행동 패턴, 노출, 클릭, 구매, 단계별 효과 측정, 노출, 클릭, 구매 뭘까요? 정답은 1번 CPM, 2번 CPC, 구매, CP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출, 천의 노출당 가금되는 효과 측정을 CPM이라고 하고, 클릭당 비용을 CPC라고 하고, 구매당 단가를 CPA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CPA, CPS, CPI 등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검색 광고 시스템 내 키워드를 발굴하는 메뉴이다. 각 메뉴명에 해당되는 매체는 무엇인지 쓰시오. 기억, 키워드 맞춤 제한, 니은, 키워드 도구, 디귿, 키워드 플래너. 정답은 키워드 맞춤 제한은 카카오 검색 광고, 니은, 키워드 도구는 네이버, 디귿, 키워드 플래너는 구글. 근데 여기서 매체는 무엇인지 쓰시오 했을 때 다음으로 쓰는 경우에는 틀릴 거예요. 지금 명칭이 카카오로 변경됐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는 다음이지만 카카오 검색 광고이기 때문에 카카오라고 써주셔야 돼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들 시험 화이팅 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정말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MPM 글로벌 마케터 김민섭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